1994년 서울의 새벽은 희망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수진의 작은 아파트는 온기로 넘실거렸다. 남편 지우는 막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번졌다. 수진은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하며 그의 넥타이를 골랐다. 5살 배기 아들 민주는 아직 잠에 취해 있었지만 부부의 조용한 대화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엮여 있었다. 지훈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수지는 그의 곁에서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아내였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완벽하게 평범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지훈은 현관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는 수진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잠든 민준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며 오늘 저녁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꼭 사올게 라고 속삭였다. 그의 손에는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가방은 그의 성실함의 상징과도 같았다. 수지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요. 라며 그의 옷깃을 한 번 더 매만져 주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문을 나섰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수진에게 익숙하고도 든든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수진의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아들 민준을 깨워 유치원에 보내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창밖은 어느덧 어둠에 잠겼고 시계는 지훈이 퇴근할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현관문은 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회사에 일이 많아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절 야근은 샐러리맨의 숙명과도 같았으니까. 그녀는 식어가는 저녁 식사를 두고 또 드며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창밖의 도시 소음만이 그녀의 초조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불안은 점차 현실적인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친한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모두들 지훈이 일찍 퇴근했다고 말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평범했던 하루의 끝에서 그녀는 남편이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것만 같은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거실의 시계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결국 수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성인 남성이 하루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곧 돌아올 겁니다. 담당 형사의 무심한 말은 절망에 빠진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 수지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남편의 빈자리는 집 안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공포와 싸워야 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는 듯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며칠이 몇 주가 되었다. 경찰의 수사는 형식적이었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들이 수진에게 돌려준 것은 지훈의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그의 낡은 서류 가방뿐이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나올 만한 게 없네요. 그 말과 함께 사건은 미제 사건 파일 속으로 묻혀버렸다.
수진에게 남은 것은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옷가지들과 차가운 가죽의 감촉뿐인 서류 가방, 그리고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뿐이었다. 희망은 점차 희미해졌고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한 현실을 감당해야 했다. 그날 새벽에 따뜻했던 인사는 이제 잔인한 기억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그렇게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지는 억척스럽게 살아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강인한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 민주는 어느덧 훌쩍 자라 듬직한 청년이 되었다. 남편의 실종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고통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절대 자신과 아들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그 믿음은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동시에 그녀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녀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진실을 찾고 싶다는 갈망은 마음 깊은 곳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2005년의 어느 봄날, 수지는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창고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다. 그때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11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가방은 그날 새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숨을 멈추고 가방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가방 안쪽에 낡은 천이 살짝 뜯어진 것을 발견했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미스터리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11년 만에 열리는 진실의 문을 함께 통과해 주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감에 뜯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벌렸다. 그 안에는 딱딱한 판지로 만들어진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마치 11년 동안 주인의 손길을 기다린 것처럼 그 공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귀에 들릴 듯이 크게 울렸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 한 권과 사용하지 않은 필름 한 통이 들어있었다. 수첩은 평범한 문구점에서 파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을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남편 지훈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11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을 펼친 수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안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암호처럼 보이는 기호들만이 가득했다. 마치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쓰인 일기장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낙서를 남겼을 리가 없었다. 이 암호들은 분명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터였다. 함께 발견된 필름통은 더욱 큰 미스터리였다. 왜 그는 이 필름을 현상하지 않고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수진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다. 11년 동안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이 작은 수첩과 필름통으로 인해 다시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남편이 남긴 수첩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지만 암호 해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남편은 무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고 이 증거들을 남긴 채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혼자서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11년 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경찰을 다시 찾아가야만 했다. 이번에는 손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이 작은 단서들이 거대한 진실의 빙산을 드러낼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녀는 집을 나섰다. 경찰서로 향하기 전 수지는 아들 민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20살이 된 민준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벌써 11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그만 아버지를 놓아드려야죠. 그는 어머니가 또다시 과거의 상처에 갇히게 될까봐 두려웠다. 민준에게 아버지는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은 존재일 뿐이었고 그의 삶은 아버지의 부재 위에서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는 어머니의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안타까웠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는 듯했다. 민준의 반대에도 수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니 민준아, 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그걸 증명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1년간 홀로 버텨온 이유이기도 했다. 결국 민주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상처만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들의 걱정 어린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진실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의 젊은 형사 김도진 경위는 수진이 내민 낡은 증거물들을 반신반의하며 바라보았다. 11년 전의 실종 사건,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된 파일을 다시 꺼내보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 속에서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피해자 가족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례적인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하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수진의 절박한 눈빛과 논리 정연한 설명 속에서 그는 단순한 집착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그의 수사관으로서의 본능을 자극했다. 김도진 형사는 수진이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낡은 서류 가방과 수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결해야 할 다른 시급한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1994년에 실종된 샐러리맨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상부에서는 비효율적인 수사의 인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그는 이 사건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11년 전의 낡은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가장 먼저 필름을 현상해 보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김 형사는 암실에서 막 현상된 사진들을 조명 아래 펼쳐 보았다. 사진들은 11년의 세월 탓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 지훈이 늦은 밤 한적한 공사 현장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고 상대방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값비싼 양복과 위압적인 분위기는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위험한 거래 혹은 은밀한 폭로의 현장이었다. 김 형사는 이 사진들이 사건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형사는 즉시 수진에게 연락해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을 본 수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남편의 낯선 모습, 그가 평소에 보여주던 다정한 가장의 얼굴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무언가에 깊이 고뇌하고 있었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수진이 상대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지만 김 형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지훈의 실종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가 다니던 회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이제 수사의 초점은 명확해졌다. 1994년 지훈이 근무했던 대형 건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헤쳐야만 했다. 사진이라는 실마리를 얻었지만 수첩의 암호는 여전히 난공불락이었다. 김 형사는 경찰 내 최고의 프로파일러와 암호 해독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수첩을 며칠간 분석한 끝에 이것이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회사의 회계 장부와 건설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합한 일종의 비망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밤샘 작업 끝에 몇 개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해독해내는 데 성공했다. 성수대교, 불량자재, 그리고 박도준 부장. 박도준은 당시 지훈의 직속 상관이자 현재는 대형 건설의 회장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박도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사건의 스케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11년 전 평범한 부장이었던 그가 어떻게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김 형사와 수진은 지훈이 박도준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도달했다. 특히 성수대교라는 단어는 그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대형 사고였다. 만약 대형 건설이 이와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고 지훈이 그 증거를 잡았다면 남편이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수진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남편은 그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그녀는 남편의 고독한 싸움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그 순간 그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과거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거대한 권력에 의해 묻혀버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 되었다. 수진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비장함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 충격적인 발견 앞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계속 파헤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묻혀버린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끈질긴 추적의 끝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형사는 즉시 대형 건설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박도준 회장 측은 11년 전 자료는 모두 폐기되었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했거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도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언론조차 이 사건에 대해 다루기를 꺼렸다. 김 형사는 조직 내에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김경희 이미 끝난 사건을 왜 이렇게 들쑤시는 건가?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 없는 상대야. 상부의 경고는 그의 수사 의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의 승부욕에 불을 지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유일한 희망은 사진 속의 인물, 지훈과 함께 있었던 그 남자를 찾는 것이었다. 김 형사와 수진은 당시 대형건설 직원 명부를 뒤져가며 사진과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백 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고된 과정이었지만 수진은 지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빛바랜 단체 사진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사진 속 남자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식. 당시 지훈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가장 친한 동료였다. 하지만 그는 11년 전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최민식은 이미 오래전에 대형 건설을 퇴사하고 지금은 서울 외곽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 형사와 수진이 식당을 찾아갔을 때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김 형사가 사진을 내밀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강지훈 씨를 본 적도 없어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수지는 절박하게 그에게 매달렸다. 최민식 씨, 제발요. 지훈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11년이에요. 제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최민식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을 가게에서 내쫓았다. 그의 등 뒤로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친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완강한 거부 앞에서 수진과 김 형사는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겁에 질린 눈빛은 수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가 이 사건의 마지막 열쇠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들었다. 최민식을 만난 후 김 형사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경찰 상부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와 당장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노골적인 명령이 내려왔다. 박도준 회장의 영향력이 경찰 조직의 최고위층까지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김 형사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이 길을 선택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속 파헤칠 경우 자신의 경찰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처음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향한 신념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그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수지는 김 형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눈치챘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혼자서라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 씨, 제가 이 사건을 맡은 이상 끝을 봐야겠습니다. 제복을 벗게 되더라도 말이죠. 최민식의 공포와 상부의 압박은 오히려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 경찰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싸움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수진과 김 형사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최민식을 직접 압박하는 대신 그의 주변을 탐문하며 그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최민식이 대형건설을 퇴사한 직후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의 자녀들이 박도준 회장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명백한 입막음의 대가였다. 최민식은 죄책감과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비밀의 무게가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한편 박도준 회장도 자신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보망을 통해 젊은 형사 하나가 11년 전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처음에는 가볍게 무시했지만 최민식의 이름까지 거론되자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해 김 형사의 뒷조사를 하고 그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서울의 하늘 아래 감돌기 시작했다. 수지는 아들 민준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어머니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했다. 엄마 제발 그만두세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죠. 그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저항은 점점 더 거세졌다. 수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야. 모자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최민식은 입을 다물고 박도준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아들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수지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형사 몰래 다시 한번 최민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형사의 신분이 아니라
남편을 잃고 11년간 고통받은 한 아내로서, 그리고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그의 식당으로 향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최민식의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조명이 꺼졌을 때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최민식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가 그녀를 보고는 굳어버렸다. 수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젖은 목소리로 11년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막막함, 그가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 단 하나의 믿음. 그녀는 증거가 아닌 한 인간의 상처받은 영혼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제 남편 지훈 씨의 마지막 순간을 아시잖아요.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수진의 애원은 최민식의 마음속에 11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방어벽을 마침내 무너뜨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온 세월이 그의 통곡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십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는 흐느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다 봤습니다. 그날 아침에 있었던 모든 일을요. 그의 고백은 11년 전 그 끔찍했던 새벽으로 수진을 데려가는 잔인한 서막이었다. 장면은 1994년의 새벽, 아직 완공되지 않은 대형 건설의 신축 빌딩 공사 현장으로 전환된다. 날카로운 새벽 공기 속 철골 구조물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강지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현장 한가운데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이 굳게 들려 있었다. 잠시 후 당시 부장이었던 젊은 박도준이 위압적인 태도로 현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 모르게 박 부장의 심부름으로 현장에 먼저 와 있던 최민식이 기둥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극도의 긴장감을 피부로 느끼며 숨을 죽였다. 지훈은 박도준에게 다가가 손에 든 파일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박도준이 건설 자재를 빼돌리고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건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하지만 박도준은 코웃음 쳤다. 강대리,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 원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순진한 정의감으로 네 가족의 미래를 망칠 셈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도준은 지훈의 손에서 파일을 빼앗으려 했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박도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들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아직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의 가장자리로 그들을 몰고 갔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몸부림치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최민식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어서 지켜볼 뿐이었다. 순간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박도준이 온 힘을 다해 지훈을 밀쳤다. 사라져버려. 그의 외침과 함께 지훈은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몸이 기울었다. 그의 눈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는 짧은 비명과 함께 수십 미터 아래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박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최민식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공포로 온몸을 떨었다. 친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끔찍한 광경은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잠시 후 박도준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최민식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최민식의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최 대리, 오늘 자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세. 입을 다무는 대가로 자네와 자네 가족의 평생을 보장하지. 하지만 만약 단 한마디라도 새어 나간다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가족까지 지훈이처럼 만들어주겠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차가운 현실에 대한 선고였다. 박도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현장을 떠났고 최민식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 속에 갇히게 되었다. 다시 현재 최민식의 이야기가 끝나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수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남편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념을 지키려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한 사람의 정의로운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악에 의해 짓밟힐 수 있는가? 이토록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심장을 울린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민식의 자백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김도진 형사는 그의 증언을 확보하고 11년 전 지훈의 서류 가방에서 나온 증거들과 결합하여 박도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초고층 빌딩의 호화로운 회장실에서 박도준은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수갑을 차게 되었다. 11년간 진실을 짓눌러 왔던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체포는 단순히 한 기업가의 몰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골마왔던 사회의 부조리가 터져나온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세상은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무책임한 가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의로운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언론은 연일 대형건설의 부패와 박도준의 잔혹한 범죄 행각을 파헤쳤다. 11년 전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은 극에 달했다. 늦었지만 진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사회는 지훈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으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수진과 민준의 집에는 기쁨보다 차분한 슬픔이 감돌았다. 21년간의 고통과 기다림이 법의 심판 하나로 깨끗이 씻겨나갈 수는 없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원망했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나긴 싸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죄책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탓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비로소 같은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그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강지훈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다. 실종 후 11년 만에 치러지는 주인 없는 장례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남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이제 그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묘비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것은 11년 만에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는 마침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다. 박도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다. 정의는 실현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이긴 것은 정의가 아니라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끈질긴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들 민준과 함께 현재를 살아갔다. 남편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신념이었고, 그녀는 그 유산을 아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수진과 민주는 한강 공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소소한 계획과 평범한 농담이 오고 갔다. 수진은 훌쩍 자란 아들의 얼굴에서 남편의 강직한 모습을 보았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아들에게 이어져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한 여인의 11년간의 추적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세요. 진실의 힘을 믿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